자, 새로운 패키지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하시고요. 패키지 edu.java.array 6번이네요. 6번째 패키지입니다. edu.java.array 6번. 패키지에서 new 그리고 클래스 하시면 되고요. 메인 클래스 만드시면 됩니다. array main 6번. 패키지 6번 패키지, 클래스 이름, 메인 메서드, 그리고 피니쉬. 네, 상황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그 2차원 배열 생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2차원 배열 생성 선언과 생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전 시간까지는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값들을 미리 지정을 하고 2차원 배열을 만들었었어요. 값들을 미리 지정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었었죠. 숫자들은 이렇게 만들었죠. 숫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두 번째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세 번째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 그래서 배열들을 또 바깥에 큰 괄호로 배열들을 묶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값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문자열도 마찬가지죠. 밖에 큰 배열이 있고 그 배열의 원소들이 1차원 또 다른 배열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본 값으로, 그러니까 숫자 같으면 0으로만 채워져 있는, 뭐 불리한 같으면 false로만 채워져 있는 기본 딱 크기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크기에 맞춰서 값들을 저장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1차원 배열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럼 2차원 배열은 그런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두 개를 선언을 해야 돼요. 이거 정수들을 저장하는 2차원 배열입니다. 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선언이 되는 거고 숫자를 저장할 거니까 numbers라고 할게요. numbers라고 하고요. new라고 하겠죠. new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에러가 나죠. 아직은 코드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법에 어긋나서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그 배열이 몇 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인지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왼쪽은 단순하게 변수 이름 선언하는 거죠. 변수 이름 선언하는 거고 그 변수 이름이 2차원 int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 그대로 선언하는 거고 오른쪽이 실제로 그 배열을 만들어낸 배열을 등호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그 변수 이름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배열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몇 개짜리냐라고 하는 게 필요하면 몇 개짜리냐? 간단하게 3개짜리라고, 2개짜리라고 할게요. 2개짜리. 하나만 썼는데 에러가 사라졌네요. 네. 2차원 배열인데 숫자를 하나만 딱 썼는데도 딱 끝났어요. 네.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원소 3개짜리 1차원 배열들 2개를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행이 2개가 있고 컬럼이 3개가 있는 인덱스가 0번하고 1번, 0번, 1번, 2번 이런 모양의 배열을 선언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int이기 때문에 int의 기본값인 0이 전부 다 저장이 된 거예요. 이런 배열을 만든 거예요. 이런 배열. 이해되십니까? 네. 출력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그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 확인했고 inest4 사용할게요. 1차원 int 배열이겠죠? int 배열 ARR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넘버스는 2차원 배열. 그죠? 넘버스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서 원소 하나를 꺼내면 1차원 배열. 그래서 선언을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또 꺼내야 되겠죠. 네. ARR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i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는 거 아시겠죠? 2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1차원 배열.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실 때 int 배열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ARR이라고 하는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게 되면 int 타입을 저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int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출력을 할게요. print 이렇게 x를 출력하면 되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소 딱 그 원소 하나는 x란 말이에요. x. 그리고 여기에서 줄바꿈 실행해 보십시오. 네, 이런 모양의 배열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여기 숫자 2개를 다 채워주게 되면 생성을 할 때 배열을 만들어 줄 때 숫자 2개를 다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딱 정해져서 직사각형 모양의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서도 원소가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도 원소가 3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2차원 배열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지그재그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4개, 그 다음에는 뭐 2개, 뭐 그 다음에는 뭐 3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은 안 돼. 이 방법을 하는 것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까? 행과 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할게요. 행과 열이라고 행열에서는 행과 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2차원 배열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2차원 배열에서 1차원 배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그 1차원 배열 안에서 원소의 개수인 거예요. 아까 그거 생각하세요. 그룹들이 있는데 그룹이 몇 개냐? BTS, 브레이브걸스 뭐 이렇게 그룹이 몇 개냐? 그 다음에 그룹 안에 멤버가 몇 명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차원 배열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열의 크기가 행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열의 크기가 들쑥날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보셨던 게 그거예요. 자, 이번에는 int 배열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는 코드를 먼저 하나 좀 넣죠. 자, 이것도 2차원 배열이에요. 이것도 2차원 배열이고 이번에는 numbers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생성을 해야 돼요. int 2개라고만 할게요. 3개라고 할까요? 3개?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냐면 오른쪽은 1차원 배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 선언되어 있는 건 2차원 배열을 선언한 거죠. 이건 안 돼요. 여기에 괄호가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행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아직 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정해지지 않은 경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인데 그 2차원 배열이 원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까지는 결정을 한 건데, 그죠? 2차원 배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가져야 되죠.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가져야 되고 첫 번째도 배열이고 두 번째도 배열이고 세 번째도 배열이다. 그리고 세 개의 배열을 원소로 갖는다. 세 개의 배열을 원소로 갖는다. 여기까지는 지정을 한 거고 아직 여기가 몇 개일지 여기가 몇 개일지 여기가 몇 개일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로 만드실 때는 뒤쪽에 있는 숫자를 생략하고 만드실 수가 있어요. 뒤쪽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쪽에 있는 숫자는 생략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배열에서 원소가 몇 개냐는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배열에서 원소가 몇 개냐는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가 생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뒤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정해줘도 되는 거예요. 일단 2차원 배열인데 3개의 1차원 배열을 갖는 2차원 배열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3개의 1차원 정수 배열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근데 각각의 1차원 정수 배열들이 배열을 생성했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1차원 정수 배열들이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몇 개의 원소를 갖는지는 정해져 있지, 아직 미정이에요. 미정.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쪽은 이거죠. 두 개의 1차원 정수 배열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을 생성했고 선언한 거고요.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갖는다.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갖는다. 그리고 각각의 1차원 정수 배열은 각각의 1차원 정수 배열은 모두 원소를 3개씩 갖는다. 갖는다. 모든 1차원 배열이 똑같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일 때는 이렇게 숫자 2개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아래쪽처럼 일단 2차원 배열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 2차원 배열이 몇 개의 배열을 가져야 되는지까지만 선언하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나중에 채우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선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괄호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2차원 배열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시면 안 되고 안쪽에 숫자만 생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3개의 앞에 3이라고 했습니다. 3개의 1차원 배열을 원소로 갖는다. 그런 뜻이고 각각의 1차원 배열은 아직 몇 개일지는 모른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자바에서 배열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먼저 딱 지정해 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언하시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문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그런 처음에 제가 자바를 공부할 때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각각의 또 초기화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은 완전히 초기화가 끝난 상태예요. 위쪽은 완전히 초기화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우리가 그 각각의 원소들을 그 출력을 해볼 수가 있지만 얘는 각각의 원소들을 출력해 볼 수가 없어요. 왜? 두 번째가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초기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까지 초기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numbers 2에서 몇 번째? 0번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new.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네. numbers 2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뭐 예를 들어서 5개짜리로 하겠다. 3개짜리로만 할까요? 네. 3개짜리로 하겠다. 그 다음에 numbers 2에서 첫 번째 numbers죠. numbers 2에서 첫 번째는 인덱스 1번은 new int 뭐 5개짜리로 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numbers 2에서 두 번째는 뭐 4개짜리로 하겠다. new int 4개짜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1차원 배열들이 원소 몇 개를 갖는지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지그재그 이런 게 되는 거죠. BTS는 7명이었고 브레이브걸스가 4명이었던 것처럼 첫 번째 멤버는 3개만 갖고 두 번째 멤버들은 5개를 갖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문법이 이 문법이에요. 그럼 3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 배열도 첫 번째 원소의 개수만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의 개수들은 그 다음에 지정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예 전부 다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각각 다른 크기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출력 한번 해보세요. 0들이 쭉 출력이 될 텐데 0들이 그 한 행에 몇 개씩 있는지. 여기서는 3개가 있어야 되고 5개가 있어야 되고 4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지 한번 출력해 보십시오. 네, 출력하시는 거 아마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인핸스드 폼을 사용을 할게요. 자, 기본 뼈대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뼈대를 만드신 다음에 콜론 오른쪽에는 뭐가 온다? 콜론 오른쪽에는 배열 이름이 온다. 배열 이름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의 왼쪽은 그 배열에서 원소 하나를 꺼냈을 때, 그러니까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 꺼냈을 때 그게 무슨 타입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원 배열에서 하나를 꺼내게 되면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선언을 int 배열이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고 변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구별할 수 있게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원소를 꺼내야 되는 거죠. 이 ARR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뼈대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 배열의 이름은 ARR. 이 ARR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꺼내면 int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int라고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옆으로 출력을 할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X 출력하시면 되고요. 공백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적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첫 번째 배열은 원소 3개짜리. 두 번째 배열은 원소 5개짜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열은 원소 4개짜리인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값들을 집어넣는 거는 인덱스 2개를 써서 IJ 인덱스 2개를 써서 다른 값들로 저장하는 거는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는 이렇게 변수를 배열을 생성하고 선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딱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배열이 3개의 원소를 갖고 두 번째 배열도 3개의 원소를 갖는 그런 배열을 생성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방법은 2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인데 그리고 그 2차원 배열이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여기가 몇 개일지 여기가 몇 개일지는 아직 모르는 경우 그때는 뒤에 것만 남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까지 생략할 수는 없어요. 요거까지. 그래서 몇 개다 요거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각각을 여기가 인덱스 0번이죠. 여기가 인덱스 1번이죠. 여기가 인덱스 2번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1차원 배열들을 몇 개냐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뭐 지그재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원하는 모양으로 배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에다가 원하는 값들은 그 기능에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의사항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2차원 배열을 생성하실 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int 배열 뭐 array라고 하고 new int 요렇게처럼 이렇게 뭐 이런 문장처럼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간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숫자 2개를 모두 생략할 수는 없다. 네. 문장처럼 숫자 2개를 모두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2차원 배열이면 1차원 배열이 몇 개다까지는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3차원 배열도 숫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3차원 배열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최소한 여기의 개수는 결정이 돼야 돼요. 아니구나. 에러가 나는군요. 여기까지를 또 해줘야 되는군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무슨 생각이에요? 인트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정신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3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 배열도 첫 번째 숫자만 필수예요. 첫 번째 숫자만. 그러니까 배열이 몇 개의 원소를 갖는다. 몇 개의 2차원 배열을 원소로 가질 것이다. 이거는 필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2차원 배열이 어떤 모양일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를 다 선언해도 되고, 그거는 직육면체예요. 여기 숫자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너무 엉망으로 그리긴 했지만 2차원 배열은 이런 판때기 아니에요. 2차원 배열은 이런 판때기인데 그런 판때기가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또 판때기가 있고 또 다른 판때기가 있고 또 다른 판때기가 있고 이게 3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게 네. 행과 열을 가지고 있고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판때기가 여러 개 있는 거. 그게 3차원 배열이에요. 네. 여기에 숫자를 다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든다는 얘기고 직육면체 모양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결정하고 여기만 비워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차원 배열의 모양 자체를 또 비워두고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 숫자만 필수예요. 첫 번째 숫자만. 두 개를 모두 생략할 수는 없어요.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없죠? 네. 문제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패키지 새로 만들게요. 6번까지 만들었죠? 저희 7번 만들겠습니다. as.java.array 7번이라고 만들게요. (7번) 만드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클래스 array main 7번, array main 7번이라고 하고요. 네. public static void main 있어야 되겠죠. 7번 패키지 main 클래스 main 메서드 이렇게 하시고요. 1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라고 할게요. 1부터 5까지 사이에 난수 3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배열을 선언을 먼저 해야 돼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몇 개를 정수 난수. 정수 3개를 저장하는 배열이라고 먼저 선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열에다가 인덱스 0번에 인덱스 1번에 인덱스 2번에다가 난수를 하나씩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우려나요? 같은 숫자를 저장하시면 3개의 숫자는 모두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어내다 보면 1이 연속해서 2번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운이 좋아서 그냥 1, 2, 5 이렇게 만들어지면 딱 3번 만에 그 배열이 딱 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딱 5라는 숫자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뭐 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는데 세 번째 또 3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개 숫자가 모두 달라야지. 반복문이 세 번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세 개가 서로 다른 숫자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무한루프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번 만에 이게 난수 3개가 서로 다른 숫자가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한루프 만들어 놓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원수 3개가 채워지면 브레이크하고 나오는 그런 그런 뼈대여야 될 것 같고, 제가 뼈대를 만들어 드릴까요? 아유. 저도 지금 막 그냥 하는 거라. 자, 일단 무한 루프를 하고 빠져나오는 조건을 만약에 숫자 서로 다른 숫자 3개가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브레이크. 저 조건을 어떻게 만들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고 저런 브레이크문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여기서는 난수를 만든다. 그죠?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난수를 만들었으면 이게 몇 번째, 조금 많이 까다롭군요. 이전에 첫 번째 원소 같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0번이면 인덱스 0번에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인덱스 1번에 집어넣을 난수 같으면 인덱스 0번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고 달랐을 때 인덱스 1번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인덱스 2번에 집어넣는 녀석은 인덱스 0번에 있는 것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수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0번과도 달라야 되고 1번과도 달라야 그때서야 인덱스 2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복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복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반복을 이전에 저장된 원소 개수까지 0은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고 인덱스 1번이면 0번하고만 비교하면 되고 인덱스 2번이면 0, 1과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같은 숫자가 없다면 저장, 같은 숫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다시 반복.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충 뼈대가.
아니면 이런 식. 일단 배열 선언은 먼저 있어야 됩니다. 1차원 정수 정수 3개를 저장하는 배열 선언문은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의 난수가 저장된 개수, 배열의 난수가 저장된 개수를 처음에는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0이라고 하면 될 거고, 이 카운트가 3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3개짜리, 그러면 3보다 작으면 반복하면 되고, 그러면 요 브레이크문은 없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같은 숫자가 없는 경우에 배열에 추가하고, 추가했으면 카운트를 뿔뿔. 뭐 이런 정도의 코드, 이런 정도로 만드셔도 되지 않을까. 뼈대를. 배열의 난수가 아직은 하나도 저장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난수를 만들어 보고 같은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봐서 없으면 배열에 추가하고, 추가가 됐으니까 카운트를 1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뿔뿔을 하면 안 돼요. 뿔뿔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다시 올라가면 돼. 그럼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if 같은 숫자가 없는 경우에 if 이렇게 하고, 배열에 추가하는 거나 그다음에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것도 전부 다 if 안에서 이런 구조가 되면 되겠군요. 이런 구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은 이 문제는요,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중복되지 않는 자료들만 저장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는 코드예요.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는 코드인데, 저희가 배열만 공부를 했으니까 배열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한번 잠깐 드렸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